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매일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로 생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의 31번째 확진자의 활동 범위가 넓어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린이 감염자도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철저하게 관리하던 방역망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31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역시 의사 출신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과 함께 지역사회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서울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 전문가로 오늘 함께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민간병원과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방역 상태와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과 장소들에 대한 완벽한 방역 상황을 인증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서 지도 서비스로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클린존에 대해서도 서울시 뉴미디어 담당관 이종선 과장님 함께 하셔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박유미 과장님과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명의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주로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2월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전국에 46명이고 서울시는 13명입니다. 확진자가 15명이 추가로 확인된 상황이고요.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11명은 이제 31번째 환자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에서 한 10분, 그 다음 병원 내 접촉으로 인해서 한 분이, 같이 감염이 됐고요. 2명은 지금 현재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확인된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해서 입원 치료 중인데요. 2009년생으로 20번 환자의 딸인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성동구에서 1명의 환자분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43년생으로 남자분이십니다. 이분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고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접촉한 그런 접촉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고열 증세로 한양대학교 병원 외래를 방문해서 CT를 찍고 난 다음 폐렴이 확인되어서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제 의심 증상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051명을 이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309명은 검사 진행 중이고, 2,700명은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는 지금 시설격리가 7명이고요. 그분을 포함해서 137명이 격리 중이십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제 29번 환자에 대해서 동선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하셨던 분들은 혹시 증상 여부를 좀 면밀하게 본인 스스로 체크하시고 증상이 생기시면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발생 현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는 7만 5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천 명이 넘어서 2,009명입니다. 최근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외국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이 지역사회에서 전파되어지는 사례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전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진 것으로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좀 더 환자 수라든지 그다음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사회 확산으로 보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역사회 확산이 되어지면은 위기 경보 중에 심각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심각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국가에서 지금 판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특정 장소에서 제가 이제 다니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이 전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한 개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메르스 때 한번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도 많이 나타났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되어졌을 때는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긴장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오늘 좀 다수가 발생한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유미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지만 아직 확산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와보면 판단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기경보 4가지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 서울시는 진작에 이제 경계 단계로 설정해 놓고 이제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심각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사회 확산이라고까지 판단이 되면 이제 심각 단계로 올려서 아마 조치 상황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확산은 아니라는 점 지역사회 좀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당국은 발빠르게 대응하겠지만 국민과 시민 여러분은 차분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정확한 전염력과 치명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좀 사실을 짚어드리겠는데요. 서울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표는 뭐 예상치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화면 함께 좀 봐주시고요. 특히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 WHO나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학자들이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인용해서 검토해 보면 사스 과거에 2003년 우리가 알았던 사스의 경우에는 이 전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 4 정도 되고 그러나 이제 메르스 5년 전에 그 메르스의 경우에는 한 0.6이나 0.7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 한 2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정설이고요. 전염력을 말씀하시는 전염력이 R0라고 사스, 해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사스, 한 사람이 환자가 네네. 몇 사람에게 전파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그 지수가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치명률을 보게 되면 사스가 과거에 한 10%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한 30%대, 요즘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30%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금 치사율이 중국에서의 발표는 2.3%입니다. 이건 중국 대륙 전체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제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0.16%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중국 외의 나머지 지역 국가 단위로 봐도 0.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전염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히 이제 초기에 높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치명률의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로 확인된다 할지라도 그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걸린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걸리면은 그만큼 이제 좀 빨리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다는 그런 질병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력과 치명성에 대해서, 치명률에 대해서 박천명 원장님께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짚어주셨고요. 코로나19가 다행히 악성 질환이 아니고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그나마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염력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신속하게 조기에 감염자들을 찾아내고 확진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낫게 하는 게 최선의 방향일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내기 위한 우리 시의 방안 박유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산을 차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도 감염병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3시에도 또다시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포함되어진 내용으로 서울시만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질 때는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사회 차단을 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총결집을 할 생각인데요.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특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의료진이 다 상주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녁에는 두 분이 남아서 지역사회 응급의료센터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선별진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아 아동에 관련되어져서 진료하는 곳이 없다는 부분이 이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을 때 이 아동에 관련되어져서 치료하는 의원을 보건소당 2개 이상 같이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아 아동에 관련되어진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 주말하고 야간에 소아 아동에 관련되어져서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강북쪽에는 서울의료원에 그리고 강남쪽에는 보라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양쪽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 관련되어져서는 가능하다면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심되어지면은 우선적으로는 보건소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관련되어져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병원 안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보호하고 밖에 있는 코로나 의심 환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병원의 선별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가시지 마시고 1339하고 120을 통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병원은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할 때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폐렴 의심되어지는 환자들은 전수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져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에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그 첫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진단하고 발견을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별진료소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진료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들 박유미 과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오늘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동안 철저하게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 왔는데요. 이 중국과의 왕래가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를 잘 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이기에 지금부터 정말 그 사태 초기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시는 것, 국민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국민들 그리고 이를 진료할 의료진 여러분께서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마련했는데 박유미 과장님께서 찬찬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방문할 때 일단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을 해 주시는데, 어떤 선별진료소를 가든지 간에 가기 전에는 1339나 120을 통해서 상담을 먼저 받고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별진료소로 가실 때는 가급적으로는 자차를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증상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음성이 나왔거나 그 양성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타인하고 접촉을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이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 내원 때 우리 의료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라든지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을 하고 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호흡기 환자가 왔을 때는 가능하면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이제 분리되어진 공간에서 선별 진료를 해주시고, 특히 여행력에 관련되어져서는 저희들이 DUR이나 ITS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선별 진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르신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방역에 관련되어져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한 수칙, 그다음 병원을 방문한 우리 이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야 될 수칙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무조건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서 병원에서는 좀 진료해 주시고, 보건소로 연락해라 이렇게 지침을 보냈는데요. 기침이나 열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가시는 또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은 꼭 마스크를 껴주시고, 병원에서는 사정상 힘드시더라도 병원과 의원의 의료진분들 최대한 이렇게 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좀 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의심 환자들을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낫도록 해야 하는 일이 지금 당장 시급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병원과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미 박유미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이제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의 기능이 이미 정립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가 잘 설치된 이제 대형 병원들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작은 의원급이나 이런 곳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이제 보건소나 이 공공병원으로 안내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다. 이것이 이제 명확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박찬병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응급실이 전면 선별 진료소 체계로 전환돼서 이렇게 이제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동네 의원들 할 것 없이 코로나19 사태, 또 이렇게 지역사회 숨겨진 감염원들을 신속하게 찾아냈는데 또 집중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을 때, 좀 시작된 거고요. 아직 지역사회 확산과 전파까지는 아닙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시작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제 동네에 있는 가까운 1차 의원들의 역할도 참 중요해졌습니다. 박유미 과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역사회 더 이상의 이제 확산을 좀 막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초기 증상에 있는 사람들, 동네 의원들, 그 선에서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방안 중에 하나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감시 체계를 우리 시가 강화하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특성이 경미한 증상인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 특히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감염이 되어지면 굉장히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의료기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계획을 몇 개를 수립을 했습니다. 중소병원하고 요양병원, 특히 서울시에는 이제 요양병원이 12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환자에 대한 방문객들에 대한 이제 면회를 제한을 한다든지, 특히 종사자들 중에 증상이 있거나 중국 갔다 오신 분들에 관련되어져서 업무를 배제시킨다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 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수년 동안 사업을 감염병이 의심되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하는 사업인 이제 컨설팅 사업을 지금 한 40여 개, 한 50개 정도 되는 요양병원하고 중소병원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발열에 관련되어져서 입원 환자를 체크해서 발열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보건소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발열 감시 체계를 저희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은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급성기 환자를 보는 병원보다는 조금 이제 그걸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 동영상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감염병 대응을 즉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집 밖에 좀 어디 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들이 좀 드실 겁니다. 서울시가 확진자들의 방문 시설은 물론이고요. 서울시의 각종 다중 이용 시설들을 자주 방역하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러한 곳들을 이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희망하는 곳들에 클린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뉴미디어 담당관의 이종선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 서울시가 이 클린존을 지정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확진자들의 동선에 해당되는 시설들로서요. 방문 소독을 완료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어진 곳. 두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자율적으로 방역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인증한 곳,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방문지 같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청소와 소독을 하고 역학조사 간 일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공기 환기를 한 이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검체 채취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공표해서 클린존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제 그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이후에 서울시와 자치구 관리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네, 확진자들이 다녀간 이제 업소라든지 장소들, 이제 공공장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확진자 다녀감과 동시에 방역과 소독이 이루어져서 네. 현재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한눈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들이 다녀가지 않은 곳이라도 이종성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평소에 자주 가는 다중 이용 시설들 곳곳이 지금 이제 그 서울시가 지금 방역 소독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상황들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화면 함께 보시면서 과장님께서 설명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현황표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이겨내자라는 그러한 배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눌러보시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생 동향에서 현재 서울 관내에 확진자 13명, 검사 중인 사람이 53명,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감시 중인 사람이 137명 등 다양한 현황과 실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까지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메뉴인 클린존으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황과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 관내에 25개 자치구별로 현재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최근 방역일이 언제고 방역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도상으로 볼 수 있게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도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로당부터 대형 대중교통, 대형마트, 어린이집, 전통시장과 학교까지 아주 다양한 곳들이 지금 서울 관내에 방역이 완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3,521개소가 현재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지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이쪽에 있는 564곳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다 보면 실제 이처럼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 천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월 11일 날 방역을 완료해서 계속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곳에서 어디가 방역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0% 소독과 방역이 이루어진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들과 다양한 서울의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 이렇게 목록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도 서비스로 이렇게 한눈에 이제 3D 입체 형식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네네네. 드릴까요? 지금 이것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의 경우에는 실제 확진자들이 서울 관내 어디를 갔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언제 점검을 해서 확인까지 했는지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실제 시행한 날짜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지도상으로도 보시면 따로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29번 확진자의 경우에 보시면 아마 여기 안암역 고대병원이 될 텐데요. 이렇게 고대 안암병원 29번 확진자가 2월 15일 11시 14분에 방문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2월 17일 날 방역 소독이 완료되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실제
이렇게 강북 서울 외과 같은 경우도 29번 확진자가 총 2월 5일, 8일, 11일, 12일 날, 15일까지 이렇게 4번을 방문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방역이 완료됐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진자 한 사람이 다녀간 모든 동선과 장소들 언제 몇 시에 100% 방역과 소독이 됐는지까지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고 정확한 장소는 지도로 찍어 보시면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시설에 집기들에 묻어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100% 사멸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방역과 소독을 하면서 시설 안에 이제 공기까지 100% 멸균인지 확실히 검사해서 서울시가 클린존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이 클린존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검체 조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공기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요. 이 환경검체 조사에 대해서 박유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차 조사했던 결과,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저희들이, 지점을 한 108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검체를 519개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객차라든지 그다음에 공덕점인 이마트 공덕점, 그다음 프레지던트 호텔, 그다음 교회, 그다음에 서울역 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모든 곳에 관련되어져서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때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클린존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일부터 저희들이 2차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지금 35개 대상 기관에 따라서 지하철이라든지 음식점, 개인 병원 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검사를 해서 이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을 해소해서 이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일 일상을 시작할 때 마주하는 공간들이 있죠. 지하철과 버스, 우리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하루에 수시로 손잡이라든지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 또 공간들 곳곳을 이제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노력과 서울시의 노력과 함께 여러분께서 또 숙지하시고 항상 또 실천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에 대해서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근데 먼저 앞에서 이제 우리 클린존 검사할 때 공기까지도 이제 검사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또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맞아요. 공기 감염이 아니고. 네. 예, 이 침방울에 의해서 이런데 이제 묻어서 손잡이에 묻어서 내 손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이 점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대책, 개인적인 예방 대책은 그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손 잘 씻고, 예, 필요한 곳에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예, 기침할 때 기침 예절 지켜주시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이 개인적인 면역 능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 잠 좀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평소에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가. 제일 중요한 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고기를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채소를 포함해서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걷기 운동 가능하면 그 햇살 좀 쬐면서 이렇게 그 걷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긍정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스트레스 되겠죠? 관리 이제 차원도 되지만 네. 이제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혐오, 이제 지역에 대한 혐오, 국가에 대한 혐오, 뭐 인종차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내 스트레스가 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다 함께 안전한 그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긍정 마인드로 서로 돕고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찬배 원장님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또 충분한 수면, 또 운동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이제 감염자들, 확진자들 사례를 보더라도요. 자가 면역력으로도 치료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또 이 코로나19 사태 우리 메르스 때도 이겨왔으니까 잘 이겨냈습니다.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또 하루라도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